사상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묶어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면 녹지율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부산시가 이걸 짜맞춘 정황이 역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8년부터 조성돼 50년 된 사상공업지역입니다. 공장 노후화와 최악의 산업환경 탓에 2015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국비와 시비 4,400억 원이 투입되는 산업단지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300만 제곱미터, 관련법상 전체 면적의 5.1%, 15만 4천 제곱미터 이상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지정 당시 고시문입니다. 공원 1%와 녹지로 분류된 하천 말고는 녹지 조성 계획이 보이질 않습니다. 유수지하고 감전천, 거기 포함이 되거든요. 하천이 하나가 있고 유수지가 하나 있고 저희들 공원이라 해가지고 일반적 안에다가 조그마한 넣겠다는 그겁니다. 다시 말해 유수지까지 녹지율에 끼워 넣어 법적 기준 5.1%를 겨우 맞춘 겁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맨 아래쪽에 있는 시설이 부산시가 녹지라며 포함시킨 엄궁 유수지입니다. 한쪽 편에 체육시설과 듬성듬성 나무가 심겨진 산책로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체 엄궁 유수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빗점 오염 저감시설 같은 유수지 본연의 시설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5.1% 이 녹지율 기준을 맞출 수 없게 되자 녹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유수지 전체를 녹지로 계산해 넣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일부 녹지를 마치 전체에 있는 양 끼워 맞춘 겁니다. 여기에다 유수지는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엄연한 방제시설입니다. 유수지로 도색시설이 결정돼 있고 거기에 공원 녹지로 하면 공원의 시설이 다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같은 부지를 두 개의 이중시설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관리청에서 내가 봐서는 허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목적이 방제시설인데. 관련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부산시는 이렇게 짜맞춘 녹지율을 근거로 내세워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를 설계하고 스스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환입니다. 네, 이렇게 부산시는 사상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때 공원 녹지 공간을 확충해서 쾌적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5.1%의 녹지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부산시가 무리수를 뒀고 여기에다가 사전 의견 수렴 과정 또한 요식 행위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한창인 감전천입니다. 1.83km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으로 거듭난다는 가정하에 부산시가 감전천을 녹지율에 포함시켰습니다. 유수지와 달리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맞는데 이게 타당한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환경부 사업입니다. 사상재생공업지구는 어디서 돈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환경부에서 환경부 자체에서 이제 생태 사업을 이제 조사를 하고 시작을 할 때 저희는 그때 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된 사업은 아니니까요. 무관하죠. 이렇게 감전천 2.1%, 유수지 2%를 빼고 나면 정작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에서 부산시가 새롭게 확보하는 녹지는 고작 소공원 9곳, 1%에 불과합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절반 이상이 녹지 확충을 요구했지만 모두 무시됐습니다. 특히 방제시설인 유수지를 녹지로 간주해 끼워 넣자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제가 그런 걸 포함시킨다면 최소한 10%는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 그 당시에요. 심지어 지정 전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수를 확인했더니 딱 2명이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 또한 엉터리였던 셈입니다. 공원 1%, 하천 2%, 그다음에 유수지 2%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원의 기능 또 녹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원 녹지를 확충해 쾌적한 산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의 기본 방향은 녹지율 짜맞추기를 동원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 선사가 자초한 인재였습니다. 선체가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방식으로 화물을 싣고 다닌 데다가 침몰의 전조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방치했습니다. 임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 우리 선원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침몰 원인이 검찰과 해경의 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는 2009년 유조선에서 철광석 운반선으로 개조됩니다. 개조 승인 과정에선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화물칸에 철광석을 균등히 나눠 실어야 한다는 것. 철광석을 특정 화물칸에만 실을 경우 한쪽에만 지나치게 힘이 쏠려 배가 침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산 이 필수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세월호 침몰 직후였던 2014년 6월 선체 보강이 필요하다는 한국 선급의 회신까지 받았다는 점입니다. 선산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스텔라 데이지호의 운항을 지속했습니다. 또 2년 뒤엔 선체 내부의 벽이 부풀어 오르는 등 침몰 전조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쉬쉬했습니다. 검찰은 심각한 선체 변형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폴라리스 쉬핑 김환중 회장 등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네, 3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답보 상태에 빠졌던 제2 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시는 우선 산업단지 부지 내부에 있는 반여 농산물 도매 시장의 이전 부지 위치 등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계획까지 승인받아서 2022년 12월에는 사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12면에 있는 기사 살펴봅니다. 자갈치 시장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 오는 4월부터 문을 연다는 기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조성한 쇼핑몰에서는 화로, 선어, 어패류, 건어물, 식품류 등 사실상 자갈치 시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품목을 판매하는데요. 특히 신선도가 중요한 화로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는 당일 배송을 계획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2면 기사입니다. 부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비롯한 이딴 도로 개통 효과로 동부산 상권이 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부산 관광단지의 쇼핑몰에 경남 지역의 고객이 늘고 기장군과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인근 카페도 성업 중인 반면 달맞이길 상권은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의 교통정체가 심해지면서 자가용 이용자들이 달맞이로 오는 것을 꺼리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5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살펴봅니다. 김해공항 터미널 확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공항공사가 터미널이 임시 건물로 확장되고 공간에도 제약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아직까지 공기가 차갑긴 하지만 기온이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바람은 그다지 강하지 않은데요. 낮부터 차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에 최고 10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의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부산에는 일주일이 넘도록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조한 대기에 미세먼지까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국내 오염물질이 섞이면서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해지겠고요. 부산은 공기질이 무난하겠지만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중부 곳곳으로는 아침까지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양산 영하 1도, 울산 영하 2도, 창원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최고 2.5m의 비교적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강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정기총회와 제7회 국제해양레저위크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2018년 결산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 보고,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활성화 용역 보고회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50회 부산 MBC 고교 축구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반 양산 종합운동장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4곳의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 정보고와 동래 고교 등 32개 팀이 참가해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8개조 조별리그 방식으로 치러지며 16강전부터 토너먼트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사하구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가 오후 3시부터 사하구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동아대와 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청 등에서 고용과 총무 관련 실무자 등이 참가해 고용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의 올해 첫 업무 협의회가 오늘 오후 2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관련 대책과 관적화물 운송 안정화 방안, 부산신항 하역 능력 효율성 제고 등을 두고 양 기관이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개최 날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자칫 반쪽짜리 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후보 5명은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는 부산을 찾아서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이만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을 찾은 황교안 전 총리는 하루 종일 부산 곳곳을 누비며 지지 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북강서와 부산진, 서구, 동구에 이어 마지막 일정으로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관점은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전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빅3 중 한 명으로 꼽히던 홍준표 전 대표가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고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포함해 후보 5명이 전당대회 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 당대표 후보 8명 중 전당대회에 참가할 후보는 황교안, 김진태 2명뿐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의미가 있다면 아마 내년에 있을 총선에 누가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총선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자칫 전당대회가 맥빠진 반쪽 대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모독 발언이 여론의 몰매를 맞으면서 최근 상승세를 타던 당 분위기도 싸늘해졌습니다. 전당대회 일정대로라면 당장 하루 이내에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14일부터 합동연설회와 TV 토론회 등 선거운동이 시작되어야 할 형편. 이대로라면
전당대회 흥행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관측입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는 후보 등록 마감 직전까지 당권 주자들을 끝까지 설득해 후보들 간의 막반 극적인 타협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시정 소식과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시정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파로 어제로 예정됐던 제2 부산신항 상생 협약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가덕 신공항 유치를 목표로 뭉친 부산, 울산, 경남의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두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네, 한 주간의 시정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불경 사업 차질 빈나입니다. 어제로 예정됐던 제2 부산신항 상생 협약식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부산시와 경남도는 최근 제2 부산신항의 입지를 두고 경쟁해오다 창원시 진해구에 짓는 것으로 합의하고 협약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제2 부산신항을 경남에 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가덕 신공항 추진에 경남도가 힘을 보태는 조건이 아니었겠느냐는 배경에 대한 추측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김경수 도지사의 구속으로 두 도시, 더 나아가 불경 공동의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덕 신공항은 물론 부산 경남 간 식수원 문제, 그리고 불경 광역철도망 건설 등 앞으로 함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요. 부산시는 여파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문 대통령의 선물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부산을 방문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과연 부산에 어떤 선물을 안길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부산 스마트시티 관련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고 지역 상공계 인사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갖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덕 신공항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상공계는 부산의 수건 사업인 만큼 이번엔 입장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관문공항을 약속을 그대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입장을 표명할 때 되지 않느냐. 이건 비단 부산뿐만 아니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산시는 문 대통령이 총리실에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만 전해줘도 가덕 신공항 유치를 위한 큰 관문을 하나 넘은 셈이 된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오페라 하우스의 시민 목소리입니다. 부산시가 오페라 하우스의 운영 방향을 놓고 시민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운영 주체와 콘텐츠 개발, 수익 방안 등을 모색하는 운영협의회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오페라 하우스라는 명칭도 시민 공모를 통해 새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부산시가 오락가락하면서 실망감을 안긴 측면이 없지 않은 만큼 시민이 바라는 오페라 하우스 건설을 위해 그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시정 브리핑이었습니다. 금정경찰서는 설을 앞두고 마트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를 훔친 혐의로 46살 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 20분쯤 금정구 부곡동의 한 마트 앞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노려 명절 선물용 과일 선물 세트 8상자, 시가 6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입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양산시 용당동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야외 적재물에서 불이 나 공장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2032년 국내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의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오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서울시와 신청도시 선정 경쟁에 나섰으나 대의원 투표에서 34대 15로 뒤졌습니다. 부산시는 오거돈 시장이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북한 2개 도시 공동 개최를 제안했지만 서울, 평양 공동 개최를 내세운 서울이 선정되면서 아쉬움을 삼켜 했습니다. 햄스트링을 다친 프로농구 부산 KT의 외국인 가드 저스틴 덴트문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KT는 병원 진단 결과 오른쪽 햄스트링 3주 부상 진단을 받았지만 2주 정도면 나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KT 유니폼을 입은 덴트문은 올 시즌 6경기에 나와 평균 17.2점, 석점슛 2.7개, 3.7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2019년 정기총회와 국제해양레저위크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오늘 열립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정기총회에는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이사장인 부산 MBC 이희길 대표이사를 포함해 모두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용역보고회와 올해 사업계획 발표 등 다양한 해양레저 산업의 발전 방안이 논의됩니다.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이 위생과 품질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선호도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는 학생의 97%, 영양교사의 75%가 생선가시와 비린내 등을 이유로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으며 유통 과정에서 수산물 품질과 신선도 제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까지 공기가 차갑긴 하지만 기온이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바람은 그다지 강하지 않은데요. 낮부터 차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에 최고 10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의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부산에는 일주일이 넘도록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조한 대기에 미세먼지까지 다시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국내 오염물질이 섞이면서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해지겠고요. 부산은 공기질이 무난하겠지만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강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